이 사람들은 지정학적 전략은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굳어져온 관념만 고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에 이제 트럼프 진영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무엇을 뜻하냐. 미국은 이 중군동 문제에 관해서 결정적 한방과 결정적 병풍 역할만 하고 중군동 국가 자신에 의한 자율적 정화, 즉 니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 속아내라 이거예요. 자율적 정화 그리고 자율적 생태계. 니들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 간에 또 민족 간의 분쟁을 타협하라 이거지.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미국의 힘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 절약된 힘을 동아시아에 집중시켜서 중국이랑 승부를 내겠다. 이게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전략의 그 지정학 전략, 글로벌 전략의 그 거대한 추기동이 있는데 이 추기동을 이 국무부 전문 외교관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수가. 그리고 일부가 거기에 반발을 해서 이번에 트럼프 탄핵 소동, 하원이 중심이 된 트럼프 탄핵 소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는 트럼프가 이제 그 표정을 관리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바이든 이게 터지고 나서 트럼프 탄핵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바이든은 이제 기가 꺾이고 워렌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제 소액 기부만 받아요. $200 미만인가. 왜 그러냐? 저 사람의 공약 중에 하나는 이 월스트리트 그리고 기업가들, 기업을 겨냥한 공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유세 같은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세금 더 내라 이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200 미만으로 받은 소액 기부만 받은 액수가 3분기에 무려 2,500만 달러입니다. 저 평균 그 기부 금액의 사이즈가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보낸 거냐? 120만 명이 보냈다는 소리예요. 120만 명이 3분기에 다시 말해서 7, 8, 9월 달에 무려 120만 명이 평균 한 $20 정도의 돈을 엘리자베스 워렌에 보낸 거예요. 샌더스도 비슷해요. 샌더스도 저기도 뭐 $200 미만이거든요. 소액 기부만 받아요. 왜냐면 저게 다 극좌 성향이 있는 후보들이라. 마찬가지로 3분기에 2,500만 달러를 걷어들였어요. 바이든은 3분기에 저 사람은 뭐 큰 돈 작은 돈 안 가리고 다 받는데 1,500만 달러밖에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불과 2개월 전, 한 60일 전만 해도 바이든이 워렌을 18%포인트 앞섰습니다. 32대 14. 그런데 지금 2개월 후인 이번 달에 보면 바이든이 워렌을 9%포인트밖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26대 17.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 2개월 후에는 바이든과 워렌이 비슷해지고 앞으로 한 3개월 후에는 워렌이 바이든을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 민주당에. 왜냐하면 워렌과 같은 극좌 성향 사람으로 힘이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제 워렌과 같은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 민주당이 극좌를 표류해 간다. 그러면 트럼프는 선거를 그냥 널로 먹는 거예요. 어차피 탄핵은 안 될 거니까. 그리고 탄핵 소동이 벌어질수록 트럼프 지지자들은 격분해서 어마무시하게 결집하니까. 거의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편가르기, 분열의 정치를 구도를 짜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통치 스타일을 가지고 결국 뭐를 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이 미국 국내 정치를 논외로 하고 또 에너지 정책을 논외로 하고 결국 지정학적 국제 전략으로 보면은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를 접수하는 것, 북한을 접수하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여의 오늘 기사 보니까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굉장히 그 훌륭한 그 미국 또 그 전문 외교 전문가예요. 그
차관이었나 차관보였나 그랬죠. 그분이 이제 그 트럼프는 대선 때까지 지금 북한 상태가 그냥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이 대선 전에 도발을 하면 그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는지 그걸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심각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은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제 느낌엔 어떤 거냐. 도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트럼프가. 제가 아는 북한 상태를 보면 물론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그 초장 한 30분, 초장 1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위험하겠지만 그 위험한 시간을 주도 면밀하게 이번에 그 알 바그다디 그 사냥하듯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첨단 장비로 특히 동계에 작전할 수 있다면 그 위험한 거를 이렇게 제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도발하든 안 하든 동계에 작전하냐 아니면 더 기다릴 거냐. 기다리다가 만약에 녹음이 우거진 시점에 와서 도발하면 그리고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는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내년 봄부터거든요. 한 4월경, 3월경 이때부터 본격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커스 끝나고 하면 한 5, 6월쯤부터 이제 양쪽 다 후보가 확정될 거예요. 트럼프도 일단 확정이 돼야 되니까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확정이 돼야죠. 공화당 후보로. 물론 지금 압도적으로 뭐 트럼프로 몰리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그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확정되는 게 아마 5, 6월쯤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즉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아마 워렌이 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제 투닥거리는 대선전이 시작되면 정말 정신없는 상태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하계 녹음기로 들어가면 도발할 텐데 우리 대선 전에 그래서 나 대선 애먹일 텐데 라는 걱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도발하든 안 하든 도발했다라고 주장하고 동계에 작전하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미국 쪽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은 또 고민이 엄청 많아지겠죠. 우리가 도발하든 안 하든 저기가 동계에 우리를 접수하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전에 딜을 쳐내든지 아니면 백기투항하고 튀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상대방이 어떤 의도일 거냐를 가지고 계속 이제 패를 까면서 폭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중군동 정책제가 그것 때문에 결국 지금 탄핵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탄핵 소동 저 별거 없어요. 트럼프 표정 관리하는 건데 그 미국의 중군동 정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이 지금 사상 최대의 군사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사상 최대의 군사비를 쓰면서 힘이 막 군사적 힘이 넘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군동에서 빼갖고 다른 데다가 힘을 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데가 어디냐 이거지.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그냥 겹겹이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경제 수단을 통한 공략을 계속 이어가겠다. 지금 얘기 자체는 요번에 뭐 칠레에선가 뭐 어디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에이펙인가 뭔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마주친대요. 얼마 안 있다가. 근데 그때도 지난번에 왜 그 미 중간에 미국 중국 사이에 그 무역 협정이 미국이 일단 악화시키는 것, 더 이상 악화시키는 걸 유예하는 조건으로 스몰 딜이 조그만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아직 서명 안 했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도 그 서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미국 관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협상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서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뜻할 뿐이죠. 이렇게 능청맞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를 거의 박살을 내는 수준의 그 미중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중국이 꼼짝 못하는 건 결국 군사력이 중국을 딱 포위하고 있고 중국을 숨을 못 쉬게 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산당 그 무슨 집회에서 그 대회에서 2025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자, 그 얘기 뭐냐. 북한에서 뒷배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감히 개입할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 북한 자체의 생화학 무기가 발진되지 못하도록 초장에 빠바방 때려버리면은 그리고 통신, 레이더, 방공 이런 거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게임 끝나는 거다. 초장 15분 뭐 길게 잡아서 30분 정도의 게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면 그 사정을 미국도 알고 김정은 집단도 안다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녹음기까지 기다려서 계속 기다리면은 쟤들이 녹음기 된 다음에 숲 우거진 다음에 우리 대선 한참 진행 중인데 사고 치면 우리 어떻게 해? 그럼 이제 공격이 그때 뭐 북한 치면은 사고 날 확률 굉장히 커지는데 거기다가 그럼 안 치면은 완전히 트럼프 조롱거리 되는데 이게 네가 말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냐? 너 무책임한 놈 아니냐? 그러고 트럼프 끌어내리자 이제 대선에서 그렇게 갈 텐데 뭐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녹음기 오기 전에 동절기는 작전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물건의 온도가 평균 마이너스 10도라 그러고요. 사람의 온도가 36도, 37도다 그러면 일단 낙엽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100%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뭐 4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나니까 50도 가까운 온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적외선 같은 거 딱 때려버리면 밤에도 다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저렇게 되면. 총 들고 가면 총을 든지 안 든지 다 보여요. 그러면 인체에 열을 받아서 총이 이게 물체 그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저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처음이 다 잘 보인다. 그 다음에 적외선으로도 잘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쟤들이 지금 경제가 무너진 지 20년이 된 애들인데 동계 장비가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냐고요. 고위직이 나왔을 때 시찰할 때만 이것저것 긁어모아서 돌리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도로도 다 땡땡 얼어붙어 있고 뭐 그 장비도 다 땡땡 얼어붙어 있고 이상한 상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동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계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미국이 이제 컨틴전시로 경우의 수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또 북한은 미국이 그거 고민한다는 거 아니까 더 고민을 더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친북 종북 세력은 미국과 북한의 그런 고민을 그중에서 이제 좀 머리 돌아가는 쪽은 아니까 또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잔꾀낸 게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개무시하고 초헌법적인 공수처 같은 거를 추진하다가 동아일보 김수덕 위원한테 악살 한번 먹었죠. 너희 퇴임 후에 살아남으려고 그런 이상한 그 기관 만들려는 거냐. 그렇게 이제 악살까지 먹었죠. 자,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제일 태평한 집단은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에요. 제가 그렇다 해서 공화당이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공화당은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충분히 제가 보기엔 충분히 진흥화되지 못해서 빨리 진흥화되고 사이즈 커지기 바라요.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진흥화되고 커지면 제가 그때 또 고가운 소리로 비판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아예 논의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황이 이런 그 절체절명에 굉장히 숨가쁜 지정학적 변화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평양 붕괴나 북한 급변 사태가 이게 하시라도 닥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결기 있게 싸워줘야 하는데 더 입이 아파서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까보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까보면 결국은 이 국회의원 되는 사람 혹은 정치인 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구에서 국회의원들을 뒷받침하거나 정치인을 뒷받침하고 비판하고 견인해 주는 자유시민 조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역활동가를 좀 모으고자 합니다. 독립유권자 조직 자유시민본부 지역활동가. 이게 한 선거구당 한 100여 명씩 모이면 그 선거구에서 이 그 후보 또 당선자를 이렇게 리드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100명 모이려면 좀 이렇게 그 헌신적인 활동가가 한 5명 정도 한 지역에 있으면 한 100명 모입니다. 전국 200개라 그러면 10,000명 모이면 이거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은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010-3330-1142, 이메일로 33coco@gmail.com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그 대한문 서울시청 앞에서 오후 1시부터 그 집회를 가집니다. 공수처는 게슈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여기에는 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2번 출구 앞에 저희 그 부스가 차려지니까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세뇌탈출 시청자님들 오시면은 정답게 동지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님들 중에 그 저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렇게 그 스크린샷, 스샷을 해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복원해낼 수 있거든요. 한 90% 이상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복원해서 PDF 파일,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랑 똑같은 겉에 보이기는 똑같아요. PDF 파일로 바꿔서 제가 온라인에 걸어놓고 그걸 신청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스샷 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저는 자료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고맙고 또 영광스럽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